네, 안녕하십니까. 김병관 시사 칼럼입니다. 오늘은 그 날씨가 아주 매우 차갑습니다. 여러분들, 애독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 태극기 운동에 대해서, 좀 그 역사와 앞으로의 그 대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2002년 그 효선이 미선이 사건으로부터 이 종북 좌파들의 그 태극 촛불 운동이 아주 과열차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 반대 집회가 일어나고 탄핵이 그때 헌재에서 이제 각하가 되고, 이후에 이제 제2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한 총련을 중심한 종북들이 반미 이 시위가 아주 격화가 돼가지고 미 대사관을 점거를 하고 아스팔트에서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태우는 등 아주 반미 시위가 정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는 반항 감정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우리 이 국가의 큰 어른들, 그러니까 건국과 이 근대화의 그 주역인 우리 국가 원로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이 다시 좌파 정권을 더 이어간다면 이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고, 우리도 이제는 점잖하게 이렇게 실내에서 만세나 부르고 이런 소극적인 그런 운동에서 좀 같이 맞대응 아스팔트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가자 하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2003년 3월 1일, 그러니까 노무현 취임식 한 4일 후에 우리가 종북들의 전용 무대인 이 시청 앞을 탈환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행사의 이름을 우리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되었는데, 아주 어느 단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느슨한 조직으로 북한 핵을 반대하고 북한 김정일, 김일성을 반대하는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라는 거국적인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도 이제 6개월씩 각 단체마다 돌려가면서 맡기를 하고, 큰 어른들은 그때 이철성 총재라든지 김동길 박사, 정례 기장, 또 김성은 장관, 또 제한군의 이상훈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공동 의장으로 한 20명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국민 대표를 한 100여 명을 이렇게 모아서 그 국민 대표 중에서 이제 운영위원장을 뽑았습니다. 초대에 김상철 전 시장님, 그리고 2대의 김경래 장로, 3대의 봉두환 앵커, 4대의 안흥모 전 내무부 장관, 5대의 이래 장관급으로서 할 만한 분이 전혀 이래 나서지를 안 해갖고, 저희들이 그때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서정각 전 국민행동 본부장이 홍보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이럴 시점이었는데, 전혀 이 5대 위원장을 이렇게 모시지를 못해갖고, 그럼 우리끼리 하자 해가지고 서정각
위원장이 이제 운영위원장을 하고 제가 수석 부위원장을 맡아서 반핵 반김 국민 회비를 끌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빈번하게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뭐 기념될 만한 날이 있으면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주 그 외신들도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카리큘럼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손색이 없는 그런 이제 대회를 준비를 해가지고 임했는데 첫 번째 나간 게 이제 2003년 3.1절 시청 앞 집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을 해가 미국에 갔을 때 상당히 미국의 이 지도자들이 이 3.1절 대회를 언급을 이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런 집회를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대의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이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뭐 욕구 분출을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국가의 헌법상 이 문제가 있다고 뭐 생각들은 했지만은 하도 이 종북 세력들이 그런 그 광장에서 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맞불을 하자 하고 이래 나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집회가 2004년 그러니까 1년 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에서 보내자 이렇게 뭐 한마디 하니까 그때 여루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우리 그때 한나라당인가 여하튼 그래서 이게 법사위에서 상정이 안 되니까 집권 상정을 하려고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때 우리가 저런 이제 큰 집회를 이래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보안법을 철폐하면은 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보안법을 사수하자는 그 이제 우리가 캠페인을 한 달간 했는데 그때 이 댓글 달기 운동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네티즌 구국연합이라는 사이버 전투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평화제한군인에도 그 표명열 장군이 국회에다가 한 20명 발의를 해가 국회의원들 했는데 이제 그걸 막아낸 것도 사실 이 댓글 부대입니다. 저 유니폼을 입고 이제 그 어느 연수원에서 1박 연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윤용 씨도 있고 최우원 교수도 여기 있고 하여튼 뭐 지금 맹렬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다 함께 그때 뜻을 함께 했는데 저 댓글 부대가 한 달간 각 언론사마다 이래 댓글 달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제한군인회 회장을 직에 있으니까 각 구에 있는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을 들을 전부 동원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이제 아주 사이버 전투에 좀 이래 열렬한 애국자들을 함께 해가지고 각 언론사를 이래 분배를 해갖고 조선, 동아, 뭐 KBS 등등 그게 기사마다 밑에 댓글을 이제 다는 하루 종일 댓글 다는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좀 허술해가지고 우리가 복사해갖고 갖다 올리면 돼요. 매일매일 그 과제를 갖다가 이래 적어서 보내면은 각 지역에서 자기가 맡은 이제 언론사에 가서 이제 댓글을 다는데 여하튼 대회 한 보름 전에부터 그 피드백이 오는데 저하고 이제 관련된 뭐 친구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연락이 와요. 야, 이번에 우리도 뭐 거기 가서 날짜를 땡겨갖고 우리 동계회를 한다.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게 바람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저쪽에 보이는 강화문 쪽에 경찰 저지선이 있었는데 시가 행진을 하자고 했더니만은 본회 장군들이 막았습니다. 그럼 큰 사고가 나고 이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삼가야 된다. 막 그런 주장이 강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의지를 담은 성명서라도 경찰 저지선까지만이라도 가서 전달하는 퍼포먼스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큰 군중을 모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갖고 그거는 뭐 하지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행사가 끝난과 동시에 아나운서가 사회자가 우리의 대장이 우리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가지고 청와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하고 막 그 선동을 하니까 우 하는 소리가 이 천지를 진동하는 것처럼 이래갖고 막 군중이 청와대를 몰려가는데 뭐 경찰들도 혼이 났죠. 보수는 뭐 이 아스팔트에 그냥 나온 적도 없어. 나오기는 수차 나왔지만 그때까지 2003년도부터 그렇게 격렬한 시위를 할 줄 몰랐는데 저지선 돌파하려고 버스를 막 밀어서 흔들고 있는데 나는 버스 금방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옛날 5.18 때 그 버스가 넘어져가지고 뭐 경찰이 깔려 죽고 한 걸 기가 이 큰 이제 사고가 나겠구나. 이래 되면 이제 청와대까지 밀고 들어갈지도 모르겠구나 이랬는데 이제 물대포를 동원해 갖고 막 쏘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회장님하고 기동대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는 현군복을 입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우리 먼저 가갖고 벌써 격투가 벌어졌어요. 그럼 막 경찰들하고 육박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막 몽둥이가 나르고 돌멩이가 막 나르고 이래가지고 이거 우리 중간에 가다 이 큰 사고 될까지 막 본회장님께서 놀래갖고 야 빨리 해군식이라고 막 해서 내가 뚫고 저 사에서까지 가려니까 길이 막혀가 갈 수가 있나요? 그동안에 이게 이제 뭐 경찰도 많이 다치고 우리 시민들도 그때 뭐 거의 한 100여 명이 어떤 우리 해병대 대령께서는 이빨이 막 경찰 곤봉 맞아가 부러지고 뭐 이 난장판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겨우 뚫고 가갖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다시 본부석 앞으로 지키라 하라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진정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뉴스가 이제 헤드라인 뉴스가 돼갖고 전국 부업과 보안법으로 인해서 전국 긴장해갖고 막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장 공간을 우리가 이제 면담 신청을 했죠. 김은기 의장 면담 신청을 하고 그리고 좌파들은 이제 야구 방망이를 전부 들고 국회와 의장 공간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국가 보안법을 하지 않으면은 이 국회의원 이놈의 새끼들 전부 다리 몽둥이를 다 뿔라분닫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의장 공간을 들어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 국가 보안법이 폐지가 되면은 100만 예비역이 이제 아마 이 청와대 담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설거머니 이제 집권 상정이 내려놓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아스팔트의 이 태극기 운동이 대단한 그런가 국가 보안법을 사수하는 그런 기적을 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우리가 한 20년간 참 여건도 안 좋았죠. 좌파 정권 아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제 소고기 촛불 시위가 이제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뭐 대형 집회도 하고 뭐 우방에 뭐 대통령이 오는데 이제 또 반대 시위를 하니까 이제 부시 한영대를 뭐 저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 요즘 뭐 어느 목사가 자기가 이 태극기 부대를 뭐 창설한 거라고 아주 그 뭐 이 호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은 2006년도에 이 박세직 회장께서 제가 이제 그 주로 집회를 이제 이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큰 집회 하기 전에는 대행 교회 목사님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제일교회 최승규 뭐 이런 큰 대행교회 목사님들께서 이제 신도들도 막 차량을 동원해서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본 대회를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일부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행교회 젊은 목사님들이 나오셔갖고 이제 성가대를 동원해서 이제 찬송도 하고 또 큰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뭐 애국적인 이제 연설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6년 어느 날 본회 박세직 회장님 호출이 들어왔더만 그때 이제 정강훈 목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앞으로 일부 기도회를 이 목사님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큰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을 좀 하도록 해라 해서 제가 이제 어른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호흡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저는 2012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제가 뭐 이런 시민운동을 중단을 하고 하기 이제 기촌 기농운동을 하러 이래 저 시골로 이래 내려갔는데 그때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 태극기 운동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우리가 이제 서경석 목사님하고 이제 최초의 집회를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쪽에 촛불은 뭐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그때 한 1000명 좀 넘게 모였는데 그때 너무 그 열기가 좋아갖고 야 이때 우리가 모금을 좀 하자 해갖고 그 사무총장 선진화 심령동 사무총장하고 그 롯데에 가서 그 장바구니 그걸 몇 개 들고 오라 해가지고 그걸 연설다이 앞에 놓고 이제 애국은 손발과 직업으로 가능합니다 하니까 아니 이 돈을 내려고 줄을 섰어요. 서로 막 지갑에 있는 대로 그 바구니 안에다 넣는데 막 아주 막 바구니가 거득하니 됐어요. 그거를 이 박사모 정강용에 그때 박사모 그 무슨 회원 접수하려고 이제 자판을 깔아놓고 있다가 그걸 보고는 이 친구가 이제 아마 아주 그게 매력을 느끼고 이제 집회를 따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서경석 목성 하는 집회하고 이 정강용이 하는 집회하고 이제 이 두 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강용 회장도 잘 알고 이래서 이거 이래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난국을 타개는 뭉쳐야 된다 해갖고 헌재 앞에서 이제 박사모는 집회를 하고 우리는 이제 서경석 목사는 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일해 하는데 그때 이제 김진태 국회의원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탄핵 반대를 하는 그때 연설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합류해서 우리가 시청 앞까지 이 합동 공동 시가 행진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우리가 1시간 앞에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헌재에서 끝난 이 박사모 부대가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게 이상하게 이제 뭐 분열이 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스팔트 태극기 운동이 4분 5열 한 5군데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하나 모아보려고 2017년도에 구국 동지에서 이게 어떻게 좀 자기네들이 뭐 할 일이 좀 없냐 이래서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2017년 7월 4일 날 홍천강에서 이제 특강을 이제 국 동지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사관학교가 12개가 있는데 그 12개를 이렇게 연합한 태극기 들고 나온 이 구국 동지에 용사들을 이제 모아서 구국 동지라는 게 발족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 간부들이 20여 명 홍천강에서 1박을 하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특강 연사로 초청이 돼 가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이제 그 구국 포럼입니다. 구국 포럼. 그 구국 포럼을 2017년 7월 10일 날 러화정 단 6일 만에 정광 스카처럼 했죠. 제가 이제 이런 저변 좀 있으니까 애국자들 일일이 전화하고 해가 뭐 한 비가 장대같이 내리는 그 아침에 300여 명의 애국자들이 모여갖고 아주 거창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6일 날 파크델에서 한 600명의 그 애국지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1회 포럼 국무총리를 하신 노 국무총리를 모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8월 15일 날, 그해 8월 15일 날 이제 여러 5군데 흩어져 있던 이 우리 집회를 단일화를 하는 역할을 제가 이제 가교 역할을 했죠. 그때 통일된 이제 집회를 이제 대한문에 하던 집회 동아맹세점 앞에 여하튼 교보문고와 마로니에 등등의 한 5군데 집회를 한트로 모으고 조원진 우리 당만 이제 저쪽 삼성동으로 가서 한 300명이 했고 한 5만의 이제 이 군중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결국 이제 국 동지회가 그 내분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장군들이고 다 그 간성들인데 그 병장 김병관이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되겠는가 이래가 저를 이제 비토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제가 이제 물러났죠. 물러나고 저는 이제 구국 포럼을 이제 이어가려고 장경순 의장님을 모시고 이제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조직을 우선 해가지고 2018년 8.15 때 이제 1년 계획을 잡고 이제 그 참 구순의 어른이 또 장거리까지 이래 가시면서 이제 옛날 전우들을 모으고 이래야 이제 대구고 부산, 인천 이래 다니니까 대전에 가니까 태극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가니까 태극연합이 뭔가 해가 가봤는데 태극기가 이래 분열되어 있는데 전부 이제 그 합동 사무실을 쓰면서 서울역에 가는 팀, 광화문에 가는 팀, 또 저기 대한문에 가는 팀, 이렇게 책상이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같이 차를 타고 또 올라와서 이제 버스에서 각자 내려가고 이래 뿔뿔이 흩어지더라고. 그걸 이제 아신 장경순 회장님한테 이 먼 꼴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자. 묶기 안 되겠나. 이래서 어른이 자기가 이래 마지막 남은 여생을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이래서 내보고 이제 국가원로회에 와서 일을 좀 해달라 이래가 제가 장경순 의장님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원로회 대외 협력 실장을 맡아서 이제
의장님의 그 연설문이라든지 모든 거 해주고 이제 조직을 이렇게 강화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자꾸 지방에서 우리는 8.15를 개량하고 그때 이제 여하튼 대해전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조직을 태극 의병들을 전국 조직망을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이 시민사회라는 것을 그걸 이 조직화해야만이 또 이게 그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이 그런 국민 의식 계획이 없이는 이 선진국으로 가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선 조직을 생각했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우리 이거 참 흩어져서 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의장님이 또 앞장을 쓰고 김병관 회장이 그래도 이 아스팔트의 태극기 운동의 원조니까 그걸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찜찜하면서도 이제 그 뭐 국가 원로들이 많이 모이가 민족 중흥의 그 정재호 의장님이라든지 배병효 선생 뭐 이런 큰 어른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래 가는 게 좋다 하는 의견들을 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그 교계에 이제 파트너를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의견을 했더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되었으면 좋으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강훈 목사가 가장 적임자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어떤 분이 그분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갖고 우리가 그 괜히 휘말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부터 그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뭐 그렇게 그분이 나라가 이래 이급한데 뭐 엉뚱하게 뭐 이래 하겠습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2018년도 1월 달에 1월 초순경일 겁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만 당장 만나자 해서 강남에 있는 오코마 호텔 중식당에서 오찬을 이제 장경순 의장님,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이제 전 목사께서 김성규 전 국정원장을 모시고 오고, 그리고 저하고 전 목사 5명이 이제 오자 회동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2003년도에 만들었던 반핵 반김 국민회의회 같은 거대한 우리 그 우파의 구심체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 하는 이제 의견이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뭐 가속 페달을 밟았죠. 이 정관을 만들고 이 발기인 총회를 이제 그 자리에서 정하고 그래서 이제 뭐 발기인 총회 하기 하루 전까지 제가 전 목사한테 확인을 하고 이래가 우리는 그 인사동에 그 어느 큰 중국집이 있었는데 거기 또 주인이 우리 애국자 우리 어른들한테는 하루 중식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해서 거기다 이제 장소를 정하고 그때 10시부터 이제 회의를 끝내고 이제 중식을 하는 걸로. 이래가 저희들이 이제 10시부터 이제 다 만반의 준비를 해가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기다렸는데 전 목사가 안 나타나요. 한 30분까지 기다려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발기인 총회를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 참나 상당히 이제 제가 체면이 구겨졌죠. 그러고 있는데 이튿날 아침에 전 목사 전화가 왔어요. 나 그래서 어찌 된 영문입니까? 하고 전화를 하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고 오늘 오찬을 합시다 이래서 프라자 호텔 뭐 일식당으로 절대로 오라 해서 이제 열일 제끼놓고 저 갔죠. 저는 비서 하나 대동하고 이제 갔는데, 그 가니까 김천홍 교수,
박승현 그 백모 그리고 한 명씩 또 청년하고 4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앉자마자 한다는 말이 회장님은 참 두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무슨 자리도 하나 안 해주고 이제 태물들하고 우리 할 게 아니라 이 젊은이들하고 저하고 같이 둘이서 합시다 이래. 그래서 이 큰일 나도 싶어가지고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만큼 대한민국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기적을 만든 이 건대화의 이 중심에 있는 어른들을 우리가 그래도 백그라운드를 모시고 목사님하고 저는 그 음지에서 뒤에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설득을 해도 많이 동풍이더라고. 그 이후에 뭐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주 제가 뭐 창피마당하고 뭐 조영목 목사님하고도 친하다 해서 이제 제가 조영목 목사님도 찾아가서 또 얘기를 드리고 이랬는데도 완전히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내가 설 자리도 없고 또 저 혼자 이제 그때 우리도 국가 원로에도 모금이 뭐 지인들하고 이래서 한 5천만 원 대가 3.1절 행사에 대한 광고도 이제 몇 번 하고 이랬는데 장경순 의장님까지 저를 이제 오해하게 되고 저를 자기 이름을 팔아서 내가 전국에 무슨 수십억 이 애국 헌금을 갈취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루머를 퍼뜨리고 이래가 어른이 또 화가 나셔가지고 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때는 이제 내가 물러날 때다 하고 저는 이제 모든 운동을 또 다시 접고 2012년도처럼 접고 제가 불기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참 그 은거 생활을 이래 비슷하게 이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제가 안 나서더라도 이게 잘 되면은 이래 다행인데 나라가 바로 서면은 다행인데 그 이후에 뭐 철야 그 집회를 하고 뭐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참 안타깝기도 했고 저렇게 이제 할 때가 아닌데 이 아스팔트는 사실은 이 좌파들의 전유물이지 우리 우파가 거기에 너무 이래 시도 때도 없이 나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국민을 이래 눈을 뜨게 하는 의식화 작업이 가장 급선무다. 그 2006년도에 우리가 제한군인에서 만든 율곡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곡 포럼. 전국 시군구에 이제 포럼을 이래 만들어가지고, 본회에서 이제 안보 강사들을 전부 길러서, 이제 그쪽에 이제 연사로 보내고, 본회장님이나 저도 이제 간혹 가서 이제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보통 시군구에 가면 그 제한군인의 회원들, 뭐 지역 유지들 이래만 한 뭐 200명에서 많이 모이는 데는 한 500명까지 이래 모여요. 그럼 그 뭐 가면 막 프랭카드에, 뭐, 구국투사, 김병관 시국강연에 그러면 프랭카드들이 크게 붙어 있으면 뭐, 저도 좀 기분이 좋아 가서 뭐 60분 강의할 걸 막 90분씩 이래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한 2년간 그렇게 하니까, 2007년 그 대선이 우리가 후보와 이해창 총재가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500만 표라는 큰 표차로 이래, 당선이 되는 게 이제, 이명박 후보의 능력도 있었겠지만은, 우리 율곡 포럼,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후보하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선의 2012년도에는 우리는 이제 그 이메일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SNS가 발달 안 했을 때 이메일이 아주 그 수단이었거든요. 이제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것도 이제 이 피드가 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만 개의 그 이메일을 갖고 있는데, 너한테 도로 이제 막 오는 게 막 석영석 자기네들이 보고 우리한테 이제 뿌리는 거죠. 아, 이제 이건 뭔가, 변화가 돼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이기겠구나. 그때 한명숙이라는, 그 총리를 지냈죠. 99대 1의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 국민들을 선동을 해갖고, 이 박근혜 당선이 굉장히 난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무성이를 그때 이제, 김무성이 오늘 뭐 그때 공천도 안 주고 야인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 선거를 끌어갈 장사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선대 본부장을 해가지고 야전 침대를 놓고 뭐 이래 노력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때 문재인을 꺾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 뭐가 있으면 10,000명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옆집 순위를 사모하면 이 신모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순위 이름 부르면 아버지한테 공부 안 하고 연애질 한다고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빨갱이가 나쁘다고 막 떠들고 다니본들 이게 잘하면 힘든데, 이 원체 우리가 이 좌우 이념의 역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요즘 뭐 안철수 뭐 의원 같은 분도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나 이러는데, 이 북한의 그 대남 전략에 의해서 길러진 잔당들이 어마어마한 그 세력화를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중도다 이런 게, 중도라는 게 사실은 정치에서는 없는데 이 선택이지 이것도 저것도 다 만족시키는 이런 정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전작권 반대 10,000명 서명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면서 이 우회해가지고, 전작권이 해소가 되면 우리가 자주 국방도 어려운데, 이게 다시 6.25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경제도 불안하고 여러 국가적 재난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은연슬쩍 비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래 돌아왔어요. 이 전작권을 해소하는 거는 노무현 씨가 2012년도에 이렇게 전작권을 해소했다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막 상금 돌고 이래가지고 각 제한군인의 지구들마다 막 경쟁적으로 몇만 명씩 이래 받아갖고 결국 1,200만까지 그 이정린 차관이라는 분이 또 아주 열심으로 국방차관 하신 분인데 이래 하시고, 우리 어버이연합이라든지 이 댓글 부대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결국은 이제 1,200만을 만들고 그 대선에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목사가 뭐 1,000만 뭐 이래 자유마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1,000만이 그거 전부 우리 집토끼들입니다. 결국 뭐 죽고 나서 하나 우리 이제 우리 우군들인데, 어중간한 사람들 한 1,000만 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누구 나쁘다고만 소리칠 게 아니고, 빨갱이 잡는다고 소리친다고 절대 빨갱이가 이제 굴복해가 들어오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엇나갑니다. 보수가 참 그 노블레스 오블레제 이게 관건인데, 헌신이 없으면 이 마르크스의 유령들은 막 이래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민주주의가 건재하는 것은 이 노블레스 오블레즈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 우파들이 지금 보세요. 좌파들은 그 조국이 부인하고 조국이 딸한테 그 유튜브에 그 후원금 가고 영치금이 지금 제일 많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잡혀가 있는데도 지금 병원비도 없고 저렇게 고난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들은 가진 것도 많고 이런데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이제 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이런 게 공산화가 안 되더라도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 이제 뺏기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래 신주단지처럼 가지고 이 헌신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이 약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팔트 이제 운동보다는 이 댓글 부대 한 명이 각계약지 10,000명이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글 올리고 해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100명이 딱 같은 목소리를 내면요 그게 여론이 됩니다. 콩이 파치라 해도 그게 그대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사 조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 제가 이제 지난 우리 이 아스팔트 고육지책으로 나섰던 아스팔트 운동의 그 역사와 지금 이제 정가원 목사가 하고 있는 그 백해무익한 아스팔트 운동을 좀 더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정무적 판단과 전술 전략을 바탕을 해서 이번에 이 총선 여하튼 저한테 진짜 이런 칼자를 주면은 제가 한 200석을 만들어낼 자신이 제가 30년 이 구국운동 그리고 50년간 이 인윤과의 그 싸운 한평생 김명환이가 제가 좀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 공부한 그런 상태라서 제대로 이래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에 전에 신백훈 전 어병을 제가 어병대장을 모시고 스마트폰 어병대를 6기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지금 저희 건물에다가 한 50평 교육장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 애국자들이 와서 이래 근무할 수 있는 자리 또 제가 이제 찜질방을 한 27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야간 여금을 안 하니까 거기에 지방서 올라온 분들 숙소도 할 수도 있고 제대로 이래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이 동남풍이 없습니다. 이게 실탄이 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이 하여튼 동참을 해주시고 여기 우리 누수타운도 이게 55만에서 폭파가 됐는데 구독을 좀 눌러주셔가지고 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손상윤 대표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하신 분들은 이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